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4학년도 수능 시험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올해 수업을 개강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올해 수학은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라는 원칙을 정해가야 하기 때문에 수능 문제 한번 깔끔하게 풀어보고 어떤 부분들이 포커스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우리 고3이나 재수생이 되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올해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죄송하게도 시간이 부족해서 수원, 수투하고 미적분 정도만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수능의 출제의 기본적인 형식을 보면 수학1, 수학2가 합쳐서 22문제고 얘네가 각각 11문제씩 출제가 되는 게 상식인데요. 올해는 21번이 수학2에 더 가까운 문제라서 저는 수학원 10문제, 수학2 12문제, 미적분 8문제로 분류했고 2점짜리 1개씩 있고 3점짜리는 5개, 5개, 4개, 4점짜리는 4개, 6개, 3개여서 수학2가 전체적으로는 문항수나 배점이 가장 높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상세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제가 각 문항의 난도를 1에서 7까지로 분류를 했고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객관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출제하는 수학 공통문항은요. 각 문항별 해석을 해드리고 전체적인 총평을 해드리기로 할게요. 9번은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서 정리만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어서 고1의 내분점 공식이 조금 오랜만에 한번 사용된 것 같아요. 10번은 수투의 거리와 적분으로 출발해서 증가감소와 절대값을 정리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수학2의 중요한 단원들을 병렬로 연결돼서 문제를 정리하다가 계산 과정이 틀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문제고 11번도 절대값에 관한 수열 문제는 늘 출제되는 그런 문제죠. 12번은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인데 12번 뿐만 아니라 미적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함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올해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주로 22번까지 수원수2의 문제들은 3차나 4차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3차나 4차 함수가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제시문에 맞는 상황을 찾아야 되니까 단편적인 계산 능력만 가진 학생이라면 매우 어려웠을 문제고요. 13번은 반원과 삼각함수의 문제는 늘 출제되는 아이템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넓이 공식이나 사인 법칙, 코사인 2법칙을 쭉 사용해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였고 작년에 6평이나 9평 모의고사에서도 보듯이 13번이나 14번이 꽤 어려운 문제였고 여기서도 14번이 객관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예전에 킬러 문항이 약간 객관식으로 색깔을 바꿔서 이 자리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15번은 점화식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고 여기 15번 자리에 점화식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6번 장부터 순차적으로 첫 번째 장까지 가정하면서 내려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틀리지 않고 항을 내려가면서 찾는 게 문제가 되는 끈기력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16번부터 19번까지도 역시 계산력을 물어보는 쉬운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20번은 고1의 원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이번 시험은 특히 고1의 수학의 내용이 문제의 시작에 중요한 그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고요.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서 어떤 상황인지만 안다면 답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21번은 평가원은 수원 문제라고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2의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 더 주된 내용이었고요. 22번은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22번이었죠. 근데 작년에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22번은 아이디어만 잡으면 오히려 계산은 빨리 되는 그런 문제고 역시 이 문제도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게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절편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미적분은 23, 24, 25, 26번까지는 평이한 그런 계산력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7번부터 30번까지는 난도가 높은 문제였고요.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난도가 어렵다라고 손꼽아도 손색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27번은 예전에 새롭게 정의한 함수, 음함수의 미분법, 접선, 교점 등의
복합적인 상황에서 식을 추출해내고 거기서 함수를 미분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였는데 출제가 됐던 유형이었고요. 28번도 미적분에서는 28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상수함수와 교점의 x좌표가 함수가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웬만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그런 문제고요. 29번은 작년에 6월 평가원에서 30번에서 이미 비슷한 유형을 출제했었죠. 지금까지는 등비급수가 도형이 연속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활용 문제가 출제됐다가 작년에는 색깔을 좀 바꿔서 수식으로서 A와 R을 찾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30번도 마찬가지 재작년까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이번부터는 사실은 그 문제의 개념 자체는 이미 있는 문제들이고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 아이디어가 변곡점을 찾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이하의 수능 문제에서 보여줬던 절대적으로 어려운 킬러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요. 킬러 문제라는 것 자체가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우면 킬러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최고의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킬러 문제가 대여섯 문제 정도는 미적분까지 해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난도와 특징을 좀 정리해드리면 고1 과정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그런 문제가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이나 재수생 여러분이라면 고1의 수학, 특히 도형편은 한 번 더 정리해두고 가는 게 좋겠고요. 재작년까지는 고정된 그런 도형 문제가 있었어요. 거의 10몇 년 동안 출제가 약속되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정말 오랜만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가 대거 한 5,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거든요. 즉 3차나 4차나 아니면 초월함수에서 이 함수가 제시문의 설명에 맞게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찾아야 되는, 쉽게 말하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그런 추론 문제가 이번 수능에는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항함수든 초월함수든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고 그래프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프가 유연하게 변하면서 생기는 교점 관계, 극대극소 같은 그런 조건들을 따져보는 그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2번과 30번이 절대적으로 어려웠다면 지금은 그들의 난도가 낮아지면서 객관식의 앞에 14번이나 혹은 28번으로 킬러 문제가 살짝 약화되면서 옮겨졌다라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고요. 사실 그런 내용들은 이미 작년에 6월이나 9월 수능 전에 출제했던 평가원 문제에서 거의 예고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재작년인 2013학년도하고 작년 2014학년도에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두 시험지를 꼼꼼하게 다 분석해보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적분에서는 도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네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했고요. 네 문제는 주로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는 제시문의 수식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재작년까지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도형 문제가 출제되었던 거랑 대비됩니다. 두 번째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수십 년 이상 진행되어 오면서 그들의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나올 법한 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다가 작년 2014학년도에 드디어 그동안 내왔던 걸 출제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들, 이런 내용이 저는 신유형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문제 하나하나가 꽤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평가원이 다뤄오던 그런 테마들이 사라졌다가 간만에 불규칙하게 작년 시험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꽤 오래전 내용까지 포함해서 깊이 연구해보는 그런 공부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문제는요, 그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높기 때문에 한번 출제한다면 얘가 한 5년이나 7, 8년에 한 번씩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과거로 가면서 계속 분석을 해보면 해볼수록 공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능에서 내던 걸 냈으니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좀 얄팍하게 유형화됐고 정형화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그거 안 내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올 수 있고,
작년에 수능 때 갑자기 망했던 학생들은 아마 그런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수능은 이제 수학을 얼마나 깊이 있게 모든 단원을 빠짐없이 잘 이해하고 숙지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얍삽한 학생들이 성공할 수 없는 시험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면, 첫 번째, 고1 내용 한번 정리해야겠다. 두 번째, 수학2 미적분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매우 강조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의 그래프를 따져서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 생각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한다. 즉 정해진 계산이 있어서 그걸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정형화된 문제들이 아니고, 함수의 이동 상황을 체크하면서 어떤 상황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될지를 찾는 그런 수학 공부를 해야 좋겠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내던 유형들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다시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수학의 전범위 내에서 모든 내용들을 깊이 있게 빠짐없이 연구해 두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결국 수능은요, 얍삽하게 어느 특정 단원, 특정한 유형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새로운 단원을 출제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가진 학생이 성공한다는 걸 이번 수능에서 저는 깨달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칠 때도 그런 기본기에 중점을 맞춰서 가르칠 생각입니다. 설 전에 올리는 영상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요. 우리 설이 끝나고 나면 고3이나 재수생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